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더 따뜻한 엠마 영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선생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초3 아이인데 AR 3점대 후반인 친구인데 라이팅 문법도 많이 틀리고 너무 짧게 써서 고민이신 어머님인데 어떻게 수업을 구성할지 난감합니다. 선생님 영상도 참고했는데 초3에게 맞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댓글 남겼어요. AR 3점대라고 하면 어떤 수준이냐면 요 정도의 그림책 한쪽에 두세 줄이 넘지 않는 요런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A4 용지 반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한국어로 말하고 싶은 것을 영어로 영작할 수 없어요. 단어를 조각 알고 있는데 그걸 합쳐서 문장을 만들었을 때 그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만큼 표현이 되지 않거든요. 영어의 영역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런데 라이팅은 이 세 개의 영역이 다 가능해야 마지막에 실력이 느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쓰기를 잘하려면 쓰기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쓰기를 잘하려면 듣기, 말하기, 읽기를 잘해야 쓰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쓰기 책을 가지고 계속 쓰기만 시킨다고 이 아이가 쓰기가 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만큼 쓸 수 있고요. 그 아이의 어휘력은 듣는 거랑 읽는 거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3점대 아이들에게 친구의 성격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He is smart, he is shy, he is active 요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으면 he's introverted 이런 식으로 뭐는 뭐다 까지로밖에 설명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책 속에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Paul was 2 years older, soft spoken and somewhat shy. 그냥 샤이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움을 탄다. 그러니까 항상 부끄러움을 타는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소프트하다도 성격이 되는 건데 이런 3점대 아이들은 그냥 부지런한을 diligent라고 외워서 he is diligent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보통 diligent보다 hardworking을 더 많이 쓰는데 그걸 아이들이 어디선가 말하거나 접하지 못하면 계속 그 자기가 아는 틀에서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글이 늘지 않죠. 그래서 책을 꼭 읽어야 되고요.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문장 하나만 글이 아니잖아요. 그 문장이 여러 개 있어서 문단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 이런 식이에요. 미셸입니다. 나의 가족은 3명입니다. 나는 취미가 그림 그리기입니다. 나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나는 점심을 먹습니다. 나는 학교를 갑니다. 지금 얘네가 연결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리딩과 라이팅에는 코헤런스라고 해서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한 1학년까지도 자기의 글의 이 흐름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속 채우기만 하면 된다. 계속 길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쓴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제를 줬는데도 자꾸 그렇게 글이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라이팅 책을 쓸 때도 꼭 샘플 라이팅이 있는 책을 골라야 한다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요, 요 책이에요. Paragraph Writing 1A. 그리고 이 책은 사실 니트 라이팅 교재거든요. 니트라는 시험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져서 니트를 위한 책들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아서 많이 없어요. 근데 찾으려면 찾을 수 있더라고요. 이 책이 왜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글쓰기에는 이런 틀이 있어야 되고요. 보통은 그 주제를 가지고 쓰는 글들이 어딜 가나 비슷비슷해요. 책에 있는 글쓰기, 학교 수행평가, 그리고 어떤 시험이라던가 말하기 대회에도 글을 먼저 써서 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주제들이 비슷하게 나와요. 토플 글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면 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문이 있고요. 매핑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글을 보고 이런 거에 대답을 해보고 그 뒤에는 이 글처럼 쓸 수 있는 문장들을 줍니다. 그 다음에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이 글, 앞에 있는 글과 비슷한 글이 나옵니다.
그래도 틀리긴 하거든요. 그래도 오류가 나긴 해요. 이 아이의 머리가 백지 상태에서 글을 써내려가는 것보다 어떤 틀이 주어져고 남의 글을 본 다음에 쓰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영어로는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주제를 딱 던져주고 글을 써 하면 아이들이 고민을 하고 못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시간을 엄청 낭비하는. 저는 제 앞에서 글쓰기를 시키진 않아요. 숙제로 써오라고 하는데 왜 아이들이 다 다른 본인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민만 하는 애가 있고 일단 쓰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과 그 고민을 하는 시간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이 샘플 라이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는 이 교재가 되게 좋아요. 제가 1A부터 3B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6건이 있거든요. 저는 이 교재만 끝내도 한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글쓰기는 끝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쓰기가 되면 그 다음에 다양한 글을 쓰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이 아이가 자유로운 본인의 생각을 쓰고 뭐 에세이를 쓰고 이럴 수 없고요. 또 아이들이 굉장히 웃긴 게 에세이를 써야 된다라는 에세이의 틀을 써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와서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이렇게 막 맞춰가지고 I'm going to write abou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거 정말 원어민들이 싫어하는 글쓰기고요. 물론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어떤 순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글들이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지지 않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냥 일단은 첫 번째로 쓰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 틀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긴 글을 쓰게 하지 마세요. 글이 길어지고 늘어질수록 오류가 많거든요. 특히나 지금 AR 점수 3점인 아이가 이 긴 글을 쓰면 얼마나 많이 고쳐줘야 돼요? 그럼 얼마나 많은 빨간 글씨가 있어야 되고 그걸 아이가 보면 글을 쓰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단순한 문장을 계속 늘려가는 거고 그 기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걸 학부모님에게 꼭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리고 쓰기가 영어의 끝판왕이라는 어머니께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이 아이가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글을 그렇게 잘 쓸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어머니가 아셔야 합니다. 왜 한국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데 한국말을 잘한다고 다 글을 잘 쓰진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상 받는 애가 계속 상을 받잖아요. 그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글자를 못 써서 글짓기 상을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글 쓰는 것은 스킬과 창의력과 시간이 다 필요한 건데 이걸 그냥 억지로 한 방에 무슨 가나다라 배우듯이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라이팅이 늘지 않는 거거든요. 영어는 뭐든지 본인이 좋아서 해야 돼요. 글도 좋아야 쓰는 거예요. 글을 좋아하는 애들은요, 이 글이 이렇게 쓰였구나, 여긴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거 한번 배웠는데 써봐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글을 좋아하지 않는 애한테 억지로 글을 쓰게 하려면 그 아이가 최소한 쉽게 써내려갈 수는 있어야 글을 쓰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진짜 많은 라이팅 교재를 쓰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가장 숙제가 적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자주 나오는 주제를 연습해 보기에 가장 기본 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